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두어야 할 뉴스만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염재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염재인 기자님, 지금 우리 이 뉴스픽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한 4개월 정도 된 것 이제 같습니다. 4개월 됐죠. 네네. 이 시간이 즐거워요? 기다려져요? 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돼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제일 처음 우리 그 애청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최종 투표율이 63.89%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이 63.89%로 그 자체 당 경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56만 9천 명 가운데 36만 3천여 명이 그 참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선거인단 제도가 시작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2차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율인 49.94%를 14%포인트 가까이 넘어선 수치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전당대회를 열고 그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전당대회 열고 최종 대선 후보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찌라시가 돌았어요. JTBC에서는 그냥 27% 윤과 홍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퍼센테이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돌았던 찌라시는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는 못 받았어요. 정부에 참. 참 뭐라고 내가 말할 말이 없네요. 네. 하여튼 제가 들은 찌라시는 이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찌라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3% 정도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27% 정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찌라시고 여기서 핵심은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가 18% 정도 받았다는 거여서 실제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서로 연합을 하거나 연대하거나 그랬으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이겼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지금 분석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사실은 이 민심에서 많은 선전을 했는데 탄핵을 둘러싼 책임론 그리고 당심을 아직 확고하게 흡수하지 못한 그 부분 이게 좀 뼈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샹 가다가 숑 멈추는 그런 거 아니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자세한 거는 정확한 거는 오늘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 내기했잖아요. 예. 자, 누가 제가 그때 5명 뭐 드린다 그랬었는데 그냥 늘렸어요. 10명으로. 제가 오늘 발표 나고 나면 월요일 날 아침에 누가 당선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인들 당선되었을 가능성은 또 높아요. 그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실제 그 와중에 오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싹 빼고 나면 사실 여러분이 순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사람의 행운이 나에게로 왔다는 거죠. 이거 되게 기쁜 겁니다. 내 행운 플러스 남의 행운까지 합치면 우와 당신은 욕심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말한 부동산 대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인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그 민간의 개발 부담률을 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도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그 국회 관련 법률이 다수 발의된 만큼 정부 안과 조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사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력을 기울인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 노력의 결과를 누가 얻어야 되겠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민하고 관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건 관이 다 해주기 때문에 민간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일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이걸 논의했는데 당론으로는 채택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입법까지 연결되려면 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그 얘기는 안 하고 대장동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절충하는 그런 아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대장동 방지법 입법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뭐 다 지향점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좀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그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그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바 있는데요. 네. 이후에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는데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정진상 부실장도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려고 통화를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검찰의 강제 수사 직전에 이뤄진 통화인 만큼 당시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유동규 본부장 휴대전화 사실은 조금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포렌식도 하고 다 이것저것 하는데 텔레그램 비밀번호는 안 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반은 알려주고 반은 안 알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진상 부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핸드폰을 9층 오피스텔에서 바깥에 던졌기 때문에 혹시 정진상 부실장이 핸드폰 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지금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 실장은 아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예전에 알았던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압수수색하는 날이었는지는 나는 몰랐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정확히 한 말은 어차피 수사 들어올 거니까 좀 제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충실히 밝혀라. 잘못이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감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통화 당사자들끼리만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혹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의심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정진상 실장이 말한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밝혀지면 그것이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연결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정면 승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정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정면 승부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어쨌든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의 이런 전화 통화 때문에 좀 곤란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또 특히 그날 전화 통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마 이제 거기서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희룡 후보는 수사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잠깐 어디서 주워 듣다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댓글 잠깐 읽어드리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뉴스 공장 갔다가 7시 반부터 우리 쪽으로 좀 갈아타셨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윤이 되면 김주영님 오늘 윤이 되면 앞으로 뉴스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세게 진짜 안 볼 거예요? 진짜로? 약속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고요. 박혜승님이 아침부터 우울해요. 료 변호사님 희망 한 스푼만 주세요. 정말로 희망 제가 10스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힘내시고요. 염재인 기자님 또 팬이 와 있어요. 빠밤님. 자, 그리고요. 김도환님도 그렇고 인생을 잘못 산 건지 윤석열이 왜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수님 노벤 프로 옮겨온 지 한 달 됐어요. 오, 훌륭합니다. 이효승님 노영희를 종로로
아, 저 종로 나갈까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라도엘드님, 노병과 함께 100만 가자. 너무 좋습니다. 또, 노선명님, 좋은 방송,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우리 그걸로 해야 되겠다. 자, 여기 하나는 이건 꼭 읽어드려야 돼요. 엉겅키님, 현근택 변호사 여리고 착해 보이더만 엄청 똑똑하고 강단이 있어서 새삼 다시 보게 된답니다. 현변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근데 현근택 변호사 착한 거 맞고 똑똑한 거 맞고 강단이 있는 거 맞는데 여리진 않아요. 제가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이 사람들 4차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통화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연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 사이다 듣고 계시고요. 지금 대담한 대담 현근택 변호사와 연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